그러나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향후 전개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사회주의자들이란 사실이다. 이제 우리 모두 사회주의자들이다라고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이 점이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를 향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추세를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런 길로 들어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를 불가피하게 하는 어떤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중에 이른바 계획의 불가피성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 질문은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이다. 현재는 단지 소수만이 이런 움직임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깨닫고 있지만 만약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 사회주의에 저항하기 어려운 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면 이들은 깜짝 놀라 두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설까?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반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써니에서 출발한 사람들을 유혹하였던 사회주의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높은 이상에 부합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제로는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것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독일에서 민족사회주의를 만들어낸 동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동인의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이끌 뿐만 아니라 적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어떤 이상을 쟁취하기 위해 적과 투쟁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여전히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신의 이상에 따라 꾸려갈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이상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확고한 믿음을 주의에는 역부족이다. 우리의 적은 주요한 무기의 하나로 시끄럽고 천박한 종류의 선전선동뿐만 아니라 가장 세련된 유형의 선전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민족사회주의의 통제 아래 있는 나라의 경우 혹은 앞으로 패망한 주축국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축동맹을 경성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나중에 참가한 일본이 행했던 선전의 효과가 잔존하는 나라의 경우 자유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너무나 미흡하다.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싸워서 지키려는 것이 지지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기 어렵다.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구유럽이 빠져든 위험에 다시 처하지 않도록 신유럽을 만들어 내기도 어렵다. 영국인들은 전쟁 이전에 민주사회주의의 선전에 대응하고 전쟁 목표를 논의할 때도 그랬지만 전후 전쟁을 일으킨 독재자들을 다룰 때 더 큰 내적 불안정성과 목표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는데 이는 실로 탄식할 일이다. 이러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자신의 이상이 무엇인지 그들을 적과 구별하는 점이 무엇인지 혼돈하기 때문에 빚어진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적의 일부 주장에 대해 그 진실성을 잘못 믿을 때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우리의 적이 우리와 공유하는 신념들을 솔직히 고백하는데도 그 진정성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에도 오류를 범한다. 우파 정당뿐만 아니라 좌파 정당도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당이 자본주의에 찬성하고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에 반대한다고 기만당하지 않았던가. 히틀러 체제의 핵심 요소이면서 우리가 보존하려는 자유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측면들을 생각해보라. 그중 대다수는 우리가 모방해야 한다고 추천받지 않았던가. 그것도 자유사회와 양립할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권유를 받았다. 전쟁 발발 이전과 이후 우리가 직면한 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한 위험한 실수는 소름 끼칠 정도로 많다. 우리가 어떤 지적 발전의 전개가 전체주의에 귀결되는지 알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그런 이해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매달렸던 환상들 가운데 초소한 일부는 소멸됐어야 한다. 지금 독일인들을 지배하는 사상들의 성격과 그 발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성공적으로 독일인들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인들 자체가 선천적으로 사악한다는 이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지만 이 이론은 그 주창자에게조차 별로 신뢰할 만한 게 아닐 뿐 아니라 이 이론은 과거 100년 동안 최선의 독일 사상을 기꺼이 취했던 보수인 많은 영국인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80년 전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자유론트를 쓸 때 다른 누구보다 두 명의 독일인 즉 괴테와 비렐름 폰 흉볼트 비헬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이의 이 이론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이는 민족사회주의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적 선구자 중 두 인물 즉 토머스 살라이트와 휴스턴 스튜어트 챔벌린 휴스턴이 각각 스코틀랜드인과 잉글랜드인이란 사실을 잊고 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